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는 지역의 뜨거운 쟁점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거 행정통합 공론화가 실패한 이유, 그 당시 해소되지 않았던 통합청사 위치와 역할, 경북도청 신도시 쟁점에 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경북 북부, 특히 안동과 예천의 정치권이 조용합니다. 2020년, 2021년 당시와 대조적인데요. 네. 과거 경북 북부 정치권의 대응을 돌아보면서 행정통합 문제를 종속적인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현실에서 중앙당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모습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정당의 필요성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행정통합 문제를 종속적인 정당 정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자, 지난 6월 4일이었죠.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사자회동을 가졌었는데, 자,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2026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 치르고 나서 7월 1일까지 통합자치단체, 경북과 대구 통합시킨 그 자치단체를 출범하겠다. 여기에 이제 합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예. 그 정부는 대구시 경북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이제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해서 비용지원 및 행정재정 특례 부여 등을 포함한 대구 경북 통합지원 방안을 만들 계획이고요. 네. 또 대구시 경북도도 실무단을 통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2차 회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연말까지 대구 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대구시장, 경북지사, 중앙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 연말까지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제정하겠다. 자, 지난 5월 17일이었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통합 공식 발언 이후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 북부 정치권이 예전보다 좀 조용한 느낌인데요. 그 당시 2020년, 21년 그때는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경북 북부 정치권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네, 우선 경북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인 경북도의회에서는 도정질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특히 이철우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성진, 권강택, 김대일 도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허. 특히 도청이 있는 경북 풍천면이 지역구인 김성진 도의원은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도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아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네. 중단하라. 특히 이철우 지사한테 도지사직을 걸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성진 도의원. 그 지역구가 풍천면이었군요. 김성진 도의원이. 네, 도청 그렇죠? 소재지가 예. 지역구인 의원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김성진, 권광택, 김대일 이 도의원들이 다 목소리를 냈다. 당시에는 다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네, 그렇죠?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입장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 당시 아주 활발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자, 그러면 기초의회죠. 안동시의회, 예천군 의회 당시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경북 도의원들은 지역에 따라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행정통합 반대가 도의회 전체 입장은 아니었는데 아하. 안동시와 예천군 의회는 전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행정통합 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냈고요. 네. 또 안동시청과 경북도청에서 꾸준히 피켓 시위를 했고 또 공론화위원회 북부권 토론회에서는 도지사 앞에서 이제 현수막 펼치는 시위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예천군 의회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 촉구 저지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 반대 성명 네, 냈고. 그리고 또 피켓 시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예. 안동시 의회는
의회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을 걸었는데 네. 그 현수막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3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강력히 반대한다.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2021년 2월에 그 청사에 걸었습니다. 안동시 의회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우리 지방 의회에서 보면은 도의원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찬성하는 도의원들도 있었다 일부. 하지만 우리 지역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반대했다.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랬고 안동시 의회,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반대했다. 네, 의회 전체 입장문도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지방의회 말고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도 중요할 테고 또 자치단체장, 또 시장 군수 입장도 중요할 텐데 당시에 또 입장을 냈었죠. 네. 안동과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영동 국회의원은 2020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행정통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좀 가볍게 했어요. 행정통합은 예. 개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뒤에 그 기자회견에서 했고요.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2021년 3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찬성 입장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반대 당시에. 입장을 밝혔고 가장 먼저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예. 한편 그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안동시장에 출마했고 현재 안동시장인 권기창 시장은 당시 안동시장 예비 후보군인데 예. 각종 토론회와 본인의 SNS 그리고 언론기고를 통해서 행정통합 반대 최전선에 섰습니다. 예. 아마 인터넷에 권기창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검색하시면 예. 정말 많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셨고 저도 그 권기창 TV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행정통합 저도 같이 반대하곤 했었는데 당시 유튜브도 했었나 보네요. 네, 권기창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통합이 웬 말이냐 하면서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일관적으로 내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권기창 시장님 당시 후보와 경쟁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이었는데 반대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후보급에서도 반대 입장들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년 전 당시에 김영동 국회의원 찬성은 아니었다. 문제 제기 또 반대 입장 또 나중에 또 그렇게 냈었고 또 권기창 안동시장도 역시 반대했다. 아주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 주인공이었다. 또 당시 이삼걸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도 반대했다. 정치권에서 거의 다 반대했다는 말씀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3년이 지난 지금 경북 북부권의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우리 지역에 그 4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북부권에만 해도 그리고 각 자치단체장들 어떤 반응을 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경북도의회 정례 기간이죠. 지금인데 어저께 이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도정지를 통해서 이 대구 주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허복 박채아 의원도 이제 행정통합에 대해서 도정지를 할 계획인데 세 분 지역구가 청도, 구미, 경산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 포항시 의회 김은주 의원이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포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북부권 말고 포항시 의원도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우리 지역이 좀 조용합니다. 그나마 이제 예천을 지역구로 든 도의원, 군의원들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우려 입장을 내는 거는 있었고요. 예. 또 권기창, 김학동 시장 군수님 그리고 김영동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세 분 모두.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은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고 안동시 의회랑 예천군 의회에서는 아마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4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한 만영진 변호사, 우리 또 라디오 패널이기도 한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이거 같은 주제 다뤘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빨리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또 성명을 냈고요. 뭐 인미애 국회의원, 김상우 지역위원장 모두 비슷한 입장입니다. 예. 현재로서 경북 북부 정치권에서 이 정도인데 지금 입장을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3년 전에는 강력하게 행정통합 반대하고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경북 북부 정치권이 지금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제가 보기에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자,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3년 전과 달라진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라기보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역에선 여당이지만은 전국적으로는 야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입장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죠. 예.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강력한 대선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하는 그림이에요. 아, 이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권 네. 자체가 바뀌었던 거고 두 번째 변수가 윤석열 집권 이후에 당정 간 수직 관계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1년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국민의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를 보게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또 윗선의 눈치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또 단체장들은 그 대구라든가 경북도와의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 분수들은 이 속이 타도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놓고 반대하기가 네. 어렵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의 현실과 중앙당에 종속된 대한민국 지방 정치의 특성 거기에다가 최근에 강화된 당정 간 수직 관계가 맞물려서 국민의힘 소속의 경북 북부 정치권 입장에서 지금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수직적인 당정 관계와 정당 정치 관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경북 북부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의견 내기가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정 정당 내부 상황이고요. 지역의 입장 대변해야 되는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민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또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통합 문제는 경북 북부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정치판에서는 같은 국민의힘일지라도 지역의 관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중앙당의 종속적인 지방정치 구도에선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용산 대통령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이 행정통합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경북 대구 당론이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사자들이 반대를 안 하니까 그렇죠. 밀어붙이겠죠. 그런데 경북 북부 정치권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의원 9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정당 내에서도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나아가 제도적으로는 중앙 정치와 구별되는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지역 정당, 지방 정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앙당과 별개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이 지방선거에는 후보도 공천하고 함께 정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역정치 자율성을 위해서 지역정당, 지방정당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경북 북부 정치인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뭐 가칭 경북 북부 상생발전연합이라는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 상생발전연합 도지사 후보도 있고
네.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있고 서로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 선진국에서는 내가 전국 정당 소속이면서 지역 정당에 동시에 이중 당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든가 대선 후보 경선할 때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지역에 이제 대동단계를 하는데 예.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나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아니라 경북 북부 상생발전연합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하면 공천도 안 주고 그렇죠. 당적 박탈시킬 건데 예.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서구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보수적 가치는 지지하지만 국민의힘 지역당, 국민의힘의 경북도정과 경북도지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북 북부 지역의 국민의힘 성향의 당원들이 지방 정치에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열자는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역 정당 제도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당이라면은 지역의 관점에서는 전국적인 당론과 다르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정도 이견은 당내에서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동 예천의 행정통합 문제 얘기를 하는데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봐서 지역 정치가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정치를 상상해봐야 되고 네, 예.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상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답게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 소속의 경북북부 정치인분들 입장에서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우리 예. 경북북부 지역민들이 그 정도 판단을 하실 줄 안다고 생각을 해서 예. 물론 뭐 중앙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입장을 다르게 내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지역 정치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좀 자율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의 경북 북부 지역민들도 오히려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되고 우리 지역민들도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아주 신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치 외교학과 전공자답게 아주 이론적으로 당연히 바람직하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훨씬 그거를 못 따르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마 지역민들이 정말 많이 공감할 겁니다. 예, 이런 목소리 자꾸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여러 관점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